자, 보자. 29번 먼저 펴봐. 내가 지금 목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약간 목소리 맛이 갔거든. 좀 크게 말 못하니까 양해 좀 봐라. 자, 29번에 뭐 어법 문제 답이 5번인데 이제 보면은 주어, 동사, because가 이끄는 절 안에 주어가 collisions 얘가 되고 그다음 between aircraft가 전치사 뭐 동사는 여기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in the surrounding area of airport가 여기까지 이거 닫아줘. 그 다음에 while이 다시 접속사 하잖아. 그 접속사 안에 crashes가 주어고 due to가 전치사지. due to aircraft malfunction 우리가 malfunction이 고장, 오작동 그런 의미야. 되게 쉬운 문제였어. 자, 왜 틀렸냐? 수요 일치가 안 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 SLS 지운다. 주어가 crashes니까. 왜 없지? 되게 굉장히 좀 쉬운 정도의 어법 문제였고 다음 30번. 나는 식당 바깥에 앉아 있었다. 스페인의 어느 여름 저녁에 분사구문 뭐 하며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그래. 자, 부엌에 어떤 아로마 향이 흥분시켰다. 나의 테이스트 버드가 미래 그러니까 일종의 혀에서 미각을 감지하는 그 어떤 맛을 느끼는 그런 세포라 생각하면 된다. 그 식당에서의 아니 부엌에서의 냄새가 내 미래를 자극하였다. 다음 내 미래 식사가 오고 있었다. 나에게 좀 표현이 좀 재밌어. 모의 형태로 분자의 형태로 모 하면서 공기를 통해 드리프트 이동하면서 뭔 소리야? 미래의 식사가 분자의 형태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냄새가 났다는 얘기야. 냄새가 났다.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우리가 투잖아. 그죠? 여기에는 which was가 생략될 거 생각해주면 돼요. 그리고 너무 작아서 내 눈이 볼 수는 없지만 내 코에 의해 detect 감지될 수는 있다. 그 앞쪽에 있는 그 분자 형태로 다가온다 있잖냐. 분자 형태로 뭔가 나한테 다가온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내 요리에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이 분자라는 거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 코에 의해 detect 감지가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 냄새라는 거는 보는 것, 시각이 아니라 후각에 의해 감지가 되는 것이잖아. 이거를 여기다 매칭시켜 보라는 얘기야 그냥. 끝. 고대에 그 그리스인들은 came upon the idea 어떤 생각을 해냈다. 어떤 아이디어야? 원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러한 식으로 그 뒤에는 부연 설명 구워지고 있는 빵의 냄새는 암시했다. suggest 목적 to 되면 아니야. 뒤에 전치사가 잠깐 좀 삽입되어 있는 거야. suggest 목적어는 여기 있는 대절이야. 그들한테 뭘 암시했냐면은 빵에 small particles 어떤 그 작은 입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뭐를 넘어서 beyond vision 어떤 시야를 넘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넘어서 빵에 작은 어떤 입자들이 사실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자, 그냥 빵이 구워져. 근데 우리가 빵을 실제로 눈으로 못 보더라도 빵이 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에 의해? 냄새에 의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추론 가정이 일리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2번도 딱히 문제가 없다. 사실 2번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는 뭐냐면 이거를 맞춰보라는 얘기야. 눈에는 안 보이나 그 냄새가 나.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 분명 그 냄새를 유발하는 어떤 무언가가 그걸 얘는 저기서 이제 원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게 분명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답은 yes야. 대답할 수가 있잖아.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무언가가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어떤 무언가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결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도 그냥 여기서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다음 날씨의 사이클 주기는 disprove 반박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this 아이디어가 뭐가 되겠니? 이 앞쪽에서 아이디어가 뭔지 찾아봐. 이 앞쪽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했죠? 원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했다고 했잖냐. 원자라는 거는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여기 있는 this 아이디어야. 근데 날씨의 어떤 순환 주기가 이러한 생각을 disprove 반박했대. 그럼 우리가 날씨의 관점에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는 존재할 수 있다야 없다야? 이게 만약에 정답이 아니라고 해서 옳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반박했다야. 그럼 이거랑 정반대의 어떤 관점이 어떤 그 날씨의 주기의 관점이란 말이야. 아까 앞쪽에서 그 원자에 대한 생각이 뭐였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거를 반박한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야 없다야? 없다야 없다. 없다. 자, 이거면은 자, 땅 위에 있는 물 웅덩이는 점차 메말라 가서 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 떨어진다. 뭐의 형태로? as rain, 그 비의 형태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여기 어떤 고인물이 있단 말이야. 뭐 연못이든 아니면 웅덩이든 우리가 이제 뭐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면은 여기에 있는 뭐가 물이 갔다가 뭐 할 거 아니야? 점점 증발하겠지. 증발하고 이렇게 얘가 가벼워지니까 위로 증기 형태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증기가 이렇게 뭐 구름에 만나가면 이렇게 나중에 비로 떨어진다.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얘기냐? 날씨의 순환에 관한 얘기야. 됐나? 자, 아직은 저 3번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읽어보면은 자, 그들은 생각했다. 뭐라 생각했어요? 반드시 입자가 있을 것이다. 어떤 입자가 있을 거야? 물의 입자가. 근데 어떤 물의 입자야? 증기로. 그 다음 증기가 되고 구름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fall to earth, 지구,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물 분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였다. 자, 그래서 얘가 여기를 읽어봐. 있다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야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디스프로브래? 틀렸지?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얘를 갖다가 풀어 써주면은 얘가 그 일관성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3번. 밑에 안 읽어도 되죠? 자, 시간 없게 되니까 패스. 다음 32번. 어디 볼까? 32번은 틀린 사람이 정말 많던데. 이거 뭐가 많니? 사실 이거 32번이 그렇게 빈칸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2번 골랐냐? 자, 손 들어보자. 2번 고른 사람.
이거 무슨 뜻이야? 누군가가 말했다. 그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이거 2번 고르면 사실 이거 안에 이게 내용 자체를 조금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게 상당히 좀 많았다는 얘기거든. 응? 자, 그 다음에 사실 뭐 이거 딱히 뭐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할 만한 것 자체가 사실 거의 없기는 해. 응? 그래서 내가 좀 의아한 거야. 32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하면서. 자, 읽어봐. 자, 빈칸 있는 문장. 자, 불은 거기에 all the time 늘 있었다. 불이라는 것은 거기에 늘 있었다. 그러나 뭐뭐하다. 불이 있는 거랑 뭔가 불이 있었다는 내용과 뭔가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가는 것 정도만 파악할 수 있어. 나머지 딱히 힌트는 없다. 그냥 이거랑 뭔가 대조적인 내용이 들어갔거니 라는 정도만 파악할 수 있지 좀 세부적인 단서를 파악하기 좀 어려워. 빈칸 문장 가지고. 자, 아무런 것도 immediately 즉시 발생하진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즉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시작 지점에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볼 수가 없다. 뭐로부터? 우리의 실행으로부터. 자, 어떠한 것도 즉시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 지점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한 거, 막 뭔가를 한 거야. 내가 막 시작했을 때 내가 한 거의 결과를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지? 그럼 뭐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이것은 마치 어떤 남성의 사례와 같은 것이다. 어떤 남성이야? Try to make fire. 불을 지피려 하는. 뭐 함으로써? Rubbing two sticks. 두 개의 막대기를 이렇게 비빔으로써. 근데 뭐로 된 막대기야? 나무로 된 막대기. 그냥 보통 이제 불 지필 때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나무 막대 두 개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 초등학교 때 막 과학 교실 그때 하는 거 아니야? 해봤냐? 이러면 뭐 마찰열에 의해서 불이 이렇게 나잖아. 그거를 하려고 있는 어떤 남성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다음. 자, 그는 스스로한테 말한다. 자,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말하길 여기에 불이 있어. 그들이 말하길 여기에 불이 있어. 그리고 그는 아주 열정적으로 문지르기 시작한다. 비비기 시작한다. 뭐 여기 있는 뭐 they가 의미하는 거는 아마 그냥 뭐 그 지식을 알려준 사람 아닐까? 이렇게 막대기를 비비면은 마찰열에 의해 불이 발생한다. 그들이 나한테 막대기를 비비면은 불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 그래가지고 그 남성은 아주 열정적으로 두 막대기를 문지른다. 자, 그는 문지르고 문지른다. 그러나 그는 is very impatient. 참을성이 없다. 문지르다가 참을성이 없다. 그는 뭐 하고 싶어? 불을 원한다. 그러나 불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get discouraged. 단념된다. 뭔가 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stop to rest for a while. 잠시 쉬려고 멈춘다. 다음.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시작하지만 그 진행은 더디다. 그래서 그는 다시 쉰다. 그쯤 열은 벌써 사라졌다. 그는 didn't keep at it. 그것을 long enough. 충분히 오래 지속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이 두 막대기를 어떻게 문질러야 돼? 계속 쉴 새 없이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하는 게 조금 힘들거든. 힘드니까 하다가 좀 쉬었다 해야지. 멈추고 다시 시작하다가 멈추고. 그러다니까 이게 뭔가 계속해서 얘를 비비면서 뭔가 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금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쉬고 좀 불이 다시 만들어지려고 하려면은 다시 쉬고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다음.
자, 그는 문지르고 문지른다. 뭐 할 때까지? 그가 get tired, 피곤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는 이제 완전히 멈춘다. 다 뒤에는 도치가 되었지. not only가 시작해서 그는 피곤할 뿐만 아니라 그는 점점 더 조금 단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포기한다. 아, 씨발 불이 안 나네 하면서. Actually, 사실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분한 열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뭐 할 만큼? 불을 만들 만큼. 불은 늘 거기에 있었다. 이거 조금 생각해야 된다. 얘가 지금 불 지피는 거 성공을 했어? 못했어요? 못했지. 그럼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 불은 사실 거기에 늘 있었다. 나무 막대기를 비비면은 불이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이야 아니야? 사실이야. 저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불을 지필 수 있는 뭐는 늘 있었다는 얘기니까. 불을 지필 수 있는 얘가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했었더라면은 불이 충분히 날 만한 뭐가 있었겠어? 그래, 가능성. 그래, 가능성. 불을 지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야. 거기에 불이 있었다는 게 실제 불이 났다가 아니라 불이 충분히 지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야. 근데 문제는 불이 났어 안 났어? 안 났지. 왜 안 났어? 얘가 뭐 안에서 불이 안 난 거야? 계속 안에서. 인내심이 없다고 했잖냐. 우리가 이제 불 피는 행위를 하려고 하려면은 걔를 계속해서 힘들다도 계속해야 된단 말이야. 조금만 더 참고 계속 인내를 가지고 계속 이걸 비볐으면 충분히 불이 났었을 거야. 근데 하다가 힘드니까 멈추고 안 되니까 이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실패 이유 혹은 뭐 불 만드는 걸 실패했다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 이제 분칸에 골라주라는 얘기야. 알았나? 자, 1번 그는 carry on이 무슨 뜻이니? 계속하다. carry on이 keep의 의미야. 그는 to the end, 끝까지 계속하지 않았다. 그가 끝까지 계속하지 않아서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불을 못 피워냈다. 그래서 이거 내용 자체는 봐봐, 어렵지 않아 사실은. 딱히 뭔가 구문이 어려운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누군가가 그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 뭐 그 말고 다른 인물이 나오니? 누군가가 얘한테 야 포기하지 마, 조금만 하면 불 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자, 다음 33번. 33번도 굉장히 쉬워. 답이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나와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어. 두 군데가. 심지어 하나도 아니고 두 곳에 있어. 자, 빈칸 앞에 있네. 자,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다. translate가 뭐냐? 옮기는 거 아니야. 뭔가 아카데믹한 학구적인 언어를 뭐로 바꾸는 거야?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 학구적인 어떤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것. 뭘 하는 걸까? 좀 어려운 학술 용어 있지? 학술 용어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야?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언어는 보통 어떤 언어냐? 쉬운 난해한 언어야? 아니면 좀 이해하기 쉬운 언어야?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칭하는 거예요. 저 everyday language라는 게 좀 이해하기가 쉬운, 받아들이기가 쉬운 그런 언어를 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언어를 갖다가 쉬운 언어로 바꾸는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너에게 뭐로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뭐 하기 위해서? 빈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학술 용어를
일상 용어로 바꾸는데 중요한 이유를 갖다가 써줘야 돼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술적인 용어를 일상 용어로 바꾸는 것은 중요한 도구가 된다면서. 그럼 얘는 여기에 이유가 될 거야. 이유. 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인지. 다음. 자, 어떤 글쓰기 이론가들이 종종 말하듯이 글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왜 때문에라고 썼나요? for가 because입니다. 우리는 보통 for를 갖다가 전치사로 뭐뭐 동안 이런 의미를 쓸 때가 많지. for가 접속사 because를 쓸 수도 있어요. 글쓰기 이론가들이 종종 말하듯이 글 쓰는 것은 종종 어떤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절차야? 우리가 시작을 하는 뭐로 시작을 해?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디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다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뭔가 바뀌지 않는 상태를 페이지, 어떤 종이가 있지, 페이지 위에 transcribe, 기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그러한 것이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좀 다시 해볼게. 얘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 여기는 글 쓰는 것은 어떤 절차가 아니다. 어떤 절차가 아니야. 우리가 완전히 형성해 놓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야. 우리의 머릿속에.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 우리가 바뀌지 않는 상태로 종이 위에다가 기록을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다. 지금 읽은 문장을 쓰면 이런 거예요. 글쓰기는 뭐가 아니냐면은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한 것을 종이 위에 기록하는 것. 이게 아니야. 머릿속에 있는 어떤 완전한 개념을 그냥 종이 위에 옮겨 적기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은 글쓰기가 저게 아니라면 글쓰기가 뭐인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라면서 그럼 뭐인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뒤에 on the contrary, 오히려 반대로 글쓰기는 종종 어떤 수단이다. 뭐의 수단이야? 발견의 수단이다. 어떤 발견이야? 우리가 사용하는 글쓰기 절차를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뭘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앞에서 뭐라고 했냐? 글쓰기가 이게 아니라고 했지. 오히려 우리가 글쓰기는 지금 뭐라고 하니? 글쓰기가 오히려 뭐에 가깝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 둘이 그런 대조관계 온더 컨트롤리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대조관계가 성립할까? 위에 거는 뭐니? 이미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야. 글쓰기가 그냥 그 머릿속에 확정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냥 기록하는 그런 어떤 말 그대로 별거 아닌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그런 행위란 얘기야. 근데 이제 이 밑에는 뭐냐?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수단이래. 그러면은 우리가 글쓰기 행위를 통함으로써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순서가 정반대야. 위에 거는 머릿속에 이미 아이디어가 완성이 된 거고 걔를 쓰는 거야. 근데 얘는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어떻게 하냐?
글을 써서 알게 된다고. 글을 써서. 글쓰기는 이게 아니라 예인 것이다. 글쓰기는 뭔가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거를 그냥 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수단이다. 되나? 자, 다음 뒤에 This is why. 그냥 얘는 그냥 그래서잖아.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종종 놀란다. 뭐 하게 되어서 놀라? To find that 그들이 결국 종이 위에 가지게 되는 것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놀란다. 뭐랑 달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것이라는 것과 언제? 그들이 어떤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놀라. 왜 놀라냐? 종이 위에 쓴 게 뭐야? 이게 어떤 글 써놓은 거야. 글 써놓은 게 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것,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과 일치한 게 아니라 아주 꽤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놀란다. 나는 머릿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A는 B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뭔가 이제 써놓고 보니까 사실 A는 B가 아니라 C였던 거야. 이 두 개가 뭐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놀라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언어는 종종 중요하다. 뭐 한 데 있어서 중요해? 이러한 발견 절차를 위하여서 중요하다. 다시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일상 언어가 종종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 절차에 있어서. 다음, 너의 아이디어를 더 흔한, 더 단순한 용어로 바꾸는 것은 도와준다. 너가 알아내도록. 뭘 알아내? 너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뭐랑 반대로 네가 처음에 생각하기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opposed,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니? 학술 용어를 일상 용어로 바꾸는데 중요한 이유. 그냥 아예 대놓고 나와 있는 문장 있지 않니? 찾아볼래? 학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일상 용어는 중요하다. 이러한 어떤 발견 절차에 있어서. 그럼 이제 이러한 발견 절차가 뭐를 지칭하는 걸까? 내 실제 생각이 사실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뭐를 통해 알죠? 이거를 뭐를 통해 하는 거야? 글쓰기를 통해 하는 거야. 그 다음 또 나와 있는 게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일상 언어를 뭔가 사용하는 것. 그게 어디가 있냐면은 어딨지? 아니 그냥 앞에 있는 기구나. 여기잖아. 너의 아이디어를 더 흔한, 더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 얘가 의미하는 게 무슨 용어니? 얘가 의미하는 게 이게 everyday language야. 일상 용어. 그게 뭐한데? 도와준다. 너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답의 근거가 그냥 여기 아예 그냥 대놓고 나와 있어. 일상 용어로 어떤 어려운 학술적인 용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이유. 뭐, 네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너의 진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 부르면 될 텐데 아마. 자, 쟤랑 가장 똑같은 게 뭐니? 보기 중에 5번이 5번. 클래리파이가 무슨 뜻이냐? 분류하다야. 너의 아이디어를 분류한다. 너에게. 클래리파이. sorry. 클래시파이가 분류하다고. 클래리파이가 이게 명확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명확하게 하다. 너의 아이디어를 너 자신한테 명확하게 한다. 즉 너가 네 생각이 정말로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뭐예요? 맞은 사람은 아마 여기 보고 아마 풀었을 거야. 자, 다음 34번. 음. 3번 보는 사람 손 들어봐. 34번에 3번 보는 사람 손 들어보자. 자, 2번 고르는 사람 손 들어봐. 2번 고르는 사람은 그냥 정반대를 고르는 거야. 그냥 정반대. 정반대. 자, 3, 4번. 앞에 있으니까 그냥 들어보자. 점점 증가하는 유전학의 분야는 보여준다. 우리한테 뭘 보여줘? 많은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suspect, 의심해 온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빈칸에는 이제 이 앞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한 것, 과학자들이 뭐를 의심하고 뭐를 생각했냐, 결실자 그런 얘기야. 과학자들이 뭘 생각하고 뭘 의심했는지. 자, 이러한 정보는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정보가 뭐겠니? 앞문장 아니겠니? 바로? 응? 이러한 정보는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뭐를? 유전자가 우리의 under control하면 통제하에 있대. 유전자가 우리의 통제하에 있고 뭐가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다. 우리가 유전자를 꼭 따를 필요가 없고 유전자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으나 유전자 관련하여고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한 무언가가 들어가야 하는 정도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유전자라는 건 뭔가 통제 가능할 수 있는 거랑 관련성 있는 말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다음. 자, 생각해봐라. identical twins, 일란성 쌍둥이를. 그 두 명 다 똑같은 유전자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쌍둥이가 일란성 있고 이란성이 있지 않냐? 일란성은 유전자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쌍둥이들 보면 닮은 애 있고 안 닮은 애 있거든?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똑같이 생겼어. 근데 이제 이란성 쌍둥이는 약간 조금 다르지 생긴 게.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유전자를 부여받았다. 자, in middle life, 그 약간 조금 중년이 되면은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은 develop이 발달 말고 걸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걸린다. 뭐가 걸려? cancer, 암 걸린다. 유전 그 두 명의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암이 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긴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 뭐 하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고. 지금 실험 대상이 누구였어요? 일란성 쌍둥이야.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 동일하다고. 근데 한 명은 암에 걸렸고 한 명은 암에 안 걸렸어요. 우리가 이제 유전자가 동일하면은 뭔가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한쪽 있으면은 다른 쪽 쌍둥이도 똑같이 질병이 걸려야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야. 근데 자, 특별한 유전자, 어떠한 한 명의 쌍둥이한테 암이 걸리게 했다. 그러나 in the other, 반면에 똑같은 그 유전자는
그 질병을 시작하게 하지 않았다. 유전자는 동일한데 한 명은 걸렸고 한 명은 안 걸렸어요. 왜 그럴까? 한 가지 가능성. 한 명은 걸렸는데 한 명은 안 걸린 그 가능성은 뭐 건강한 쌍둥이가 뭐를 지니고 있다?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거다. 어떤 식단이야? 그러한 암 유전자를 턴오프하면 블락이랑 똑같은 뜻이야. 차단하다, 막다. 그런 암 유전자를 막는 어떤 식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봐.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한 명은 안 걸리고 한 명은 안 걸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유전적인 요소는 영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아니지. 유전적인 요소가 강력한 요소였으면은 둘 다 걸렸어야지, 둘 다. 근데 한 명은 걸리고 한 명은 안 걸렸어. 그럼 유전 말고 다른 무언가가, 다른 변수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게 뭐야? 방금 읽었잖아. 다이어트, 식단, 먹는 거라고. 먹는 거. 다음. 똑같은 유전자, 어떤 한 명의 사람으로 하여금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유전자. 자,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인정했다. 다른 환경적인 요소를, 이를테면은 화학 독소와 같은, 예를 들면은 담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환경적인 요소들이 뭐 할 수 있다? 암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들의 어떤 유전자에 대한 행동을 통하여. 개념, 어떤 개념이야? 음식이 과학적인 영향을 유전자 표현에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자, 대개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조금 자주 사용하는 대조에 짝이 되는 게 몇 개가 종종 있다. 유전적이라는 거. 유전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선천적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 반대는 뭘까? 선천의 반대가 뭐야? 후천이야, 후천. 그럼 우리가 이제 후천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 후천적인 요인이라는 얘기가. 환경. 그 다음 또 뭐? 교육. 이런 걸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적 관련해서 무언가 그 근거를 말할 때는 이 얘기를 하죠. 예. 이 글에 따르면은 다 자꾸 잊어버리는데 상기를 해봐. 누구를 가지고 시험했어?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는 동일한데 한 명 걸렸고 한 명 안 걸렸단 말이야, 암에.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만 어떠한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야? 아니라니까? 그럼 모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암의 발병 요인에. 그럼 우리가 이 글에 따르면은 환경, 그 다음에 사실 교육적인 측면 이 글에 없어. 이 글에는 없지만 그럼 환경이라고 칭할 수 있는 무언가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두 가지를 연결시켜봐. 두 가지 연결시켜봐. 어떤 워딩이 나오는지. 그게 먹을 거야. 식단이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야, 너네 누군가가 가둬놓고 뭐 며칠 동안 뭐 군만 두고 먹이는 거 아니잖아. 음식 뭘 먹을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음식이라는 건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기도 하냐? 어떤 그 사람이 그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취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연결지면은 음식이라는 어떤 원인이 나올 수가 있어. 혹은 이걸 따르면 어떤 식단이라는 거.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였어? 뭔가 통제 가능할 수 있는 요인이 뭔가 있잖아. 그게 이제 음식과 식단을 칭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떤 질병 혹은 유발 요인이 반드시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도 어떤 통제 가능한 환경 그리고 그래서 그게 10단계고 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선지를 찾아봐라. 그래 문제 의도야. 자, 얘랑 가장 가까운 게 뭘까? 보기를 읽어봐 이제. 1번 무슨 뜻이냐?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 과학자들이 알아낸 게 쌍둥이가 유전자가 동일한지 다른지를 알아낸 거냐? 아니잖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다음 2번. 자, 2번 해석해보자.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호도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호도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는 내 유전자에 따라 결정된다. 이 2번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이 글에 따르면은 뭐 유전자 얘기를 하니까 뭐 중요한 워딩은 들어가 있기는 하지. 근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 거? 아니 푸드가 뭐 식단을 치라니까. 근데 얘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얘는 뭔 뜻이냐?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게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짜장면을 좋아하게 태어난 거야. 쟤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피자를 좋아하게 태어난 거겠고.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였었어? 통제 가능성이 왜 이 말을 갖다가 생각을 안 했을까? 이 문제 틀린 사람은 통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통제 가능성. 근데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게 통제 가능성이 아니잖냐.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 거 우리가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야. 야, 나 남자로 태어났지, 너 여자로 태어났지.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냐? 아니야. 2번이 통제 가능성이랑 하등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2번 고른 사람 정반대 골랐다고. 얘는 통제 가능한 요인이 절대 아니잖아. 그 다음 3번. 3번을 고른 사람 왜 골랐냐? 그냥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상식적으로 맞는 말 고른 거야. 3번 무슨 균형 잡힌 식단. 골고루 먹는 거. 그거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지문이랑 뭔 상관이야 대체. 정신 건강이 대체 왜 나왔어? 3번 고른 거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지문을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거야. 뭔가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다. 다음 4번. 유전적인 공학이 치료한다. 몇몇 치명적인 질병을. 대체 이거는 왜 나온지 모르겠어. 유전 공학은 대체 왜 나온 거니? 그 다음에 이 암이 나왔어. 근데 암이 지금 뭔가 치료되는 걸 말하는 거냐? 암이 발생하는 어떤 요인을 말하는 것이 암을 뭔가 치료하는 거랑은 전혀 하등 상관이 없잖아. 그 다음 5번. 음식이 immediately 바로 직접적으로 뭐 한다? 영향을 미친다. 뭐에 영향을 미쳐? 어떤 유전적인 조금 어려운 말이냐. 블루프린트가 파란색 프린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치도 혹은 개요, 설계도 그런 의미다. 뭐 음식이라는 것이 유전적인 무언가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다. 2번이랑 한번 반대로 비교를 해봐. 유전자에 의해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결정된다. 이건 뭐야? 정반대잖아. 음식에 뭔가 유전적인 요인을 갖다가 결정한다. 여기서 얘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5번이다. 되었지? 자, 다음. 나머지 37, 39 얘는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쉽거든? 생각보다.
39번 먼저 봐봐. 다 읽진 않을게 39번은. 자, 몇몇 경우에 그들의 뇌, 이 뇌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려고 했었다. 그들의 뇌는 seize가 무슨 뜻이냐? 중지하다, 멈추다. 중지했다. 뭐를 중지했어? 기능하는 걸 중지했다. 뇌가 기능하는 걸 중지했다고. 뇌가 작동이 멈췄다고. 그럼 누구의 뇌겠냐? 정상적인 사람이겠니? 아니지. 그냥 우리가 뇌가 죽은 걸 뭐라고 하냐? 뇌사라고 하잖아. 분명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뇌가 뭔가 기능을 멈췄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약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좀 아픈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아픈 사람들 얘기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봐. 인공호흡기는 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심장이 계속해서 멈춘 그러한 사람들이 심장이 계속해서 아니 잘못됐네.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 사람들이 뭐 여기까지 사람들이 not all이니까 전부 다야. 전부 다 회복한 건 아니다. 뭐를 회복해? 다른 중요한 기능을. 심장이 계속 뛰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기능들이 다 회복된 건 아니다. 그럼 다른 기능들이 다 회복된 건 아니다. 그럼 회복이 안 된 것도 있다. 회복이 안 된 게 뭘까? 회복이 안 된 게 뭘까? 이 뇌야. 그 뇌가 칭하는 게 여기 있는 노스가 되는 거야. 뭐 심장은 계속해서 뛰지만은 다른 어떤 기능들이 멈춘 거. 그 다른 기능들 예를 들면은 뇌가 멈춘 게 여기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뇌가 뭔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다. 자, 37번. 아우 길어. 자 여기까지. 리갈들리스 뭐 그냥 보니 이거 뭐뭐하는 관계없이. 그러자. 자, 뭐와는 관계없이 농업 이후에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는지, 더 건강해졌는지, 혹은 둘 다 아니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가주어, 그 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조가 있네. 그 다음에 undeniable 뭔 뜻일까? deny가 부인하다 아니야. 그 deniable 하면 뭐겠어? 부인할 수 있는. undeniable 부인할 수가 없는. 뭐뭐 하는 것이 부인할 수가 없다. 확실하다. 사실이다. 뭐가 더 많은 그들이 존재한다. 뭐 내면에 의미한 거 앞에 있는 people이야. 확실한 거는 농사 이후로 사람들의 수가 많이 증가한다. 다음 농경은 지지하기도 하고 필요로 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을 뭐 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어떤 농작물이야? 그들을 sustain 살아가게 하는 그런 농작물을 키울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농사가 사람들을 갖다가 support 지지하기도 해. 사람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사람을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야. 근데 농사는 그 농작물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라는 거는 노동력 중점의 어떤 방식이니까 많은 사람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지 않냐 농사라는 게.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하고 있냐? 농경 사회 이후로 사람들이 뭔가 인간이 많아졌다. 인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A번 그리고 더 큰 인간 개체가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뭐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모든 것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더 대가족을 위한 더 큰 뭐 시리얼 상자를 사는 것 같은 그것은 가져온다. 내가 보니 퀄리티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질적이야.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 일단 A번 제시문 다음에 A번에 갈 수도 있냐? 갈 수는 있어요. 왜?
제시문에서 뭐가 있어? 농경 사회 이후로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인간 개체 수가 많아졌다. 걔를 이어받는 거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다음 B번. 추정치는 다양하다. 물론 그러나 증거는 지적한다. 가리킨다. 인간 개체 수의 증가가 있었다고. 뭐 100에서 500만 명 사람에. 그 다음에 수천 명에 이른 사람, 아니 수십억 명에 이른 사람에까지 농경이 자리 잡은 이후에. 해봐. A번에 사람이 증가했다고 했지. 그래서 B번은 연결 가능할까? 가능해. 사람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얼마나 증가했는지. 제시문에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했죠. B에서는 얼마나 인구가 증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됐어? 자, 다음 C번.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은 의미한다. 뭐를 의미하냐? 더 많은 유형의 질병을. 이거는 좀 이상하지. C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에 예시가 더 많은 질병이랑 뭔 상관이 있어. 이거 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인단 말이야. 제시문다음에 C가 되면은.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유형의 질병을 의미한다. 특히 사람들이 세덴터리 좀 정지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은 또한 저장한다. 긴 시간 동안 음식을.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낸다. 어떤 사회냐? 우리 haves가 좀 이상하지? 가진 사람이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have 나서 뭘까? 가지지 못한 사람이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낸다. 무슨 의미입니까? 빈부격차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는 봐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유발해.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빈부격차 발생한다. 이게 앞에 예시가 붙었어. 이거의 예시가 바로 가기에는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지가 조금 물어봐요. 일단 여기에 연결해보면은 여기 있지. 이거 이시 의미하는 게 많은 인구야. 많은 인구. 많은 인구는 질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사람들이 사는 질적 어떤 변화가 예를 들면은 원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많이 모여 살지 않았어. 우리가 농경 사회 이전에는 무슨 사회였냐? 유목 혹은 채집 수렵생을 했단 말이야.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군데에 많이 몰릴 일이 없어. 한 군데에 많이 몰릴 일이 자체가 없단 말이야. 다 뿔뿔이 흩어져서 소수끼리 살았지. 근데 농경 사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수 모여 살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오히려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 그래서 뭐 질병의 유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빈부격차라든지. 그래서 B 다음에 A로 가줘요. B, A가 지금 전부 다 뭐의 측면이냐? 인구 증가에 따른 어떤 영향. 근데 이게 C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왜냐면 C가 지금 문제를 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A에서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서를 갖다 던져줘야 돼. 그게 여기에 있는 질적인 변화를 채운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조금 오버했네.